오늘도 이렇게 어쩌다 보니 조연출님이 나와 계시고 근처에 계셔가지고 음료권 챙겨오시고 역시 책상이 있으니까 편하죠. 좋네요. 안정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플레인 형님 저희 책상 하나만 사주세요. 점점 여유가 많아. 저희 책상 하나만 사주세요. 아무튼 뭔가 이게 안정감이 있고 좋으니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낵카디오 2023년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1일 새해가 밝았네요. 어쩌다 보니 정말 1월 1일 첫방. 대박이다. 1월 1일에 제가 형들하고 이런 걸 찍고 있을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니 이제 보시는 분들도 이거 1월 1일 아닌 것 다 아시니까. 아 그렇긴 한데 어쨌든 좀 뭔가 그치.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서 1월 1일에 우리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약간 좀 저것들을 크리스마스도 저 깝깝한 얼굴들을 또 봐야 되나 이제 부정 하시는데. 추석 다 이제 해야 될 텐데 그죠? 저희가 촬영은 지금 26일에 하고 있거든요. 26일이죠. 어제 8화가 올라갔어요. 어제가 근데 어제가 또 크리스마스여가지고 걱정을 좀 했거든요. 이거 다들 바쁘실 텐데 이거 보실 시간이 있나는 다들 잘 보고 계시는 거 보니까 다들 쓸쓸하게 집에서 쓸쓸하게. 보내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 니에도 할 일 없구나. 그지? 아, 박타이슨님에서 크리스마스 날 뭐 하셨어요? 이분 날 크리스마스 날 뭐 하셨어요? 저는 24일부터 25일까지 대문을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맞아. 밀린 드라마를 봤습니다. 트라 뭐 봤어요? 웬즈데이 재밌더라고요. 웬즈데이. 넷플릭스. 저 팀버튼 감독 참 좋아요. 잘해요. 루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영화 한 편 때리고 여기 사무실에서 그리고 오버워치 했습니다. 오버워치가 아직도 서비스를 해요? 아 형 오버워치 2 나왔는데 이제 훨씬 재밌어졌어요. 네. 6인 체제에서 5인 팟으로 바뀌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오버워치 하실 분은 같이 한판 하시죠. 어떻게 유일한 유부남이신 오렌지킹님은 뭐 하셨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네 부부하고 부부 동반으로? 네, 부부 동반으로 호캉스 갔다 왔어요. 인천에 다녀왔어요. 역시 다르네. 그러니까 다르죠. 우리 같은 찌끄레기들하고는 달라 노는 게. 드라마를 봐야지. 저도 근데 그런 거 막 호캉스 이런 거 잘 안 해봤는데 그냥 막 그날 어디를 또 막 차 타고 가고 어디를 예약하고 막 이러는 거보다 그냥 거기 가서 먹고 근처에서? 놀고 차 안에서 다 구경하고 해결이 되니까. 뭐 수영장 하고 그게 좀 편하게 사람 하더라고요. 엄청 많아. 아, 맞아 무슨 날 밖에 나가면 그거 아무튼 뭐 그럼 여러분 뭐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근데 뭐 저 별로 안 궁금합니다. 어차피 다 나 같은 인간들이야. 별로 할 짓 없는 인간들이야. 0.2%의 여성 아 구독자분들이 보고 계시다. 그렇죠. 다 아는 애들이라니까. 그래 다 아는 애들이죠. 어차피 다 아는 애들. 별로 걔들이 뭐 했는지 알고 싶지 않아. 어차피 다 인스타그램 봤을 거예요 저희. 그렇죠. 아 그리고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부산 풋나커 네. 행사에 가서 거기 와주신 분들한테 네. 저희 구독 좀 해주세요. 맞아요. 그랬더니 맞아요. 진짜 핸드폰을 그 자리에 다 꺼내줘갖고 맞아요. 다 구독을 눈앞에서 하시더라고요. 눌러주시는 거야. 신기했어. 근데 1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맞아 신기했어. 그리고 거기 여성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2%가 그분들이에요. 10대들이네요. 걔네 아버지들이 저랑 별 차이가. 아무튼 그렇게 저기서도 행사장에서도 구독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기준으로 구독자가 860분 정도 와 됐어요. 진짜 많아졌다. 많아졌죠. 되게 빠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의 소망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의 핸드폰을 어카운트로. 탈취해서 구독을 눌러서 우리가 1000명이 되면 저희 라이브를 꿈이에요. 할 수- 맞아. 저희가 이제 라이브를 할 계획이거든요. 라이브를 해서 라이브를 하면 더 좋은 게 편집본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 그치. 그런 것도 할 수도 있어. 즉석 이벤트도 막 나갈 거고. 그리고 약간 저희 채널 이름 컨셉에 걸맞게 약간 진짜 라디오처럼 뭐 전화 연결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렇게 사연 이런 코너를 되게 재밌는 걸 생각해 놓은 게 많은데 라이브를 못 하고 있어갖고 지금 그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주변에 추천하고 추천 많이 해주세요. 저 라이브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흥분하니까 또 말도 안 나오네. 또. 좀 도와주세요. 라이브 하면은 약간 좀 고민 상담도 좀 하고 신발 뭐 특정 신발에 궁금한 이야기 이런 거 질문하시면 우리가 바로 읽어드리니까 티키타카가 되니까 소통이 되니까 재밌을 것 같아. 이 막 다른 그 유명한 유튜버들 가면은 이게 하도 빨리 올라가서 읽어주지도 못해. 그렇죠. 우린 다 읽어준다고. 다 읽어줍니다. 우린 뭐 1000원 이런 거 안 쏴도 다 읽어준다고 우리는.
그렇죠. 돈에 껴뭐 이런 데다 돈을 써. 그러니까 아무튼 네. 1000명만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좀 하나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우리 또 여기 에글릿이랑 말란사랑 송월타올이 3자 협업으로 요번에 그 테디베어 곰돌이 인형을 맞아요. 네, 만들었어요. 그거 귀여운 게 색깔도 그 에글릿 그 민트 색깔로 해가지고 엄청 귀엽더라고요. 그거를 또 우리 구독자분들 선물 드리라고 세 개를 또. 분께 네, 드릴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고맙다 진짜. 상자님께서 상자님이 네, 연락을 톡을 주셨어요. 와드가 아니고 네, 와디 아니고 상자님. 상자님이. 네, 역시. 상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야망 있으신 건가? 아니야. 상자님이 네. 되게 진짜 좋으세요. 너무 잘해주시고. 저도 진짜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 연락을 주신 거예요. 오킹님 제가 연락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번에 나오는 협업 인형 협찬 드리고 싶다. 너무 잘 보고 있다 그러셔갖고 또 이 엄청 귀엽더라고. 삼자 협업답게 또 발란사 곰에다가 에글릿 컬러에다가 송월타올 그 재질이에요. 타올 맞아요. 재질. 타올 재질. 그래서 너무 예쁜 곰인형 3개를 저희 구독자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비록 쩌리 채널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맞아요. 저희의 모든 어떤 인맥과 어떤 그 약간 협박과 구걸과 이 갈취와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하나라도 이렇게 항상 얻어가서 뭐 좀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언급했던 그 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나이키하고 아디다스 빼고는 거의 다 해주셨어요. 이쯤 되면 이제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메이저 브랜드가 이제 연락이 올 때가 됐다. 우리가 언급했던 플라코도 해줬잖아. 푼라코가 해줬죠. 플라코도 해줬잖아. 짱이지 푼라코. 다 해줬는데 에글릿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아직까지 안 해준 브랜드는 이제 나이키와 아디다스, 칩스. 칩스. 근데 칩스는 그 상호간 구두 협의가 살짝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준다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 없나요? 그 후로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주기 전까지는 저희가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이따를 믿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네. 전화. 이제 주제 얘기할 때 되지 않았나요? 그렇네. 벌써 11분이 흘렀네요. 그렇죠. 진짜. 근데 그런 댓글이 있었어. 이 만담 보려고 보신다. 그렇긴 한데. 있더라고. 그렇죠. 오늘은 새해 첫 2023년의 첫 에피소드인데 뭔가 좀 그래도 좀 토론으로 우리가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무게감 있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딥하죠. 딥다크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고 보시는 분들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일 거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약간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악으로 규정해야 되는 분들도 이거를 보실 수도 있어요. 악으로. 아니 이거는 악이야. 이거는, 악이지. 필요악. 그치. 아니야.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네, 당신은 컬렉터인가 리셀러인가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새해 첫 에피소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심오한 주제. 네, 새해부터 조금 무겁네요. 그렇죠. 사실은 뭐 약간 좀 인기 있는 모델 하나 발매할 때마다 맨날 또 뭐 이제 뭐 나는 못 샀네. 뭐 이거 얼마 붙을까요? 시세 얼마 맞아. 될까요? 뭐 얼마에 올리면 이거 될까요? 비싼가요? 하면서 리셀러 또 얼마인데. 뭐 커뮤니티에서 또 리플로 싸우고 뭐 항상 난리가 나요. 맞아요. 에이, 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민감한 주제이면서도 또 모두가 또 다 이거를 겪어봤고 해당되고 또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약간 저의 목적은 목적까지 쓰세요? 저의 이번 편의 목적이네. 궁극적인 목적은 네. 컬렉터냐 리셀러냐. 나는 과연 컬렉터인가 리셀러인가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자가 진단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드리고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선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죠. 저는 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저는 좀 확실하게 너 컬렉터, 오. 너 리셀러, 너 컬렉터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저 나름의 명확한 기준이 어. 그렇죠. 있긴 해요. 가짜도 있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명확하게 우리가 좀 얘기하고 야 너도 신발 파는데 너도 리셀러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정리해보자 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아예 이거부터 먼저 정의를 좀 하고 시작해야 얘기가 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컬렉터와 리셀러를 일단
정의를 해놓고 요거의 차이점을 차근차근 이제 풀어나가는 게 얘가 좀 매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또 설명하기가 애매한 게 이 경계를 구분짓기가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해요. 어렵죠. 애매하죠. 어쨌든 컬렉션을 하는 분들도 리셀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또 리셀을 하는 분들도 어쨌든 컬렉을 조금 하게 되긴 돼요. 이제 저 나름의 좀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컬렉션을 하다가 내가 사실은 내 취향은 아니고 내가 소장하고 싶은 신발은 아닌데 이걸 팔아서 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사야겠다. 이거를 과연 리셀러라고 부를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정가에 샀는데 이게 시세가 지금은 이미 뛰어버렸어. 근데 그거를 나는 컬렉터니까 리셀러가 아니니까 나는 내가 산 돈 정도만 받을래라고 하면 그건 병신이지.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무슨 뭐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리셀러라고 말한다는 거는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나름의 기준을 얘기하자면은 내가 생각하는 리셀러는 전문적으로 아는 리테일 샵들에서 백도어를 땡겨 오든지 사재기 해가지고 아니면 막 아울렛 돌면서 좀 되는 신발들 왜 이렇게 싸게 커팅돼 있는 거 전부 아도 쳐서 온다든지 이런 경우를 사실 이게 전문적으로 대규모로 업이 되는 사람들을 리셀러라고 불러야지 컬렉션을 하는 사람이 좀 조금씩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리셀러라고 나는 부를 수 없다고. 그렇지 뭐 리셀 행위일 뿐이지 전문적인 리셀러의 어떤 형태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저도.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컬렉터와 리셀러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해요. 저도 한두 개 정도 뭐 만약에 가격이 아니고 사이즈가 뭐 안 맞는 게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당첨됐는데 또 막상 봤는데 뭐 마음에 안 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다행히 이제 시세에 맞게 판매하고. 이게 수년 전 진짜 수년 전도 아니야. 더 옛날이던가 보다. 한 10년 전. 네. 10년 전쯤에는 이 큰 스니커 커뮤니티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오늘 뭐 조던 11 콩코드가 발매가 됐어. 그거를 샀죠. 줄 서서 샀는데 네. 그거를 그날 올렸어. 장터에. 맞아요. 그러면 욕을 난리가 그렇게 나죠. 먹었다고. 사자마자 맞아. 분명히 이 스니커 커뮤니티의 장터라는 엄연한 장터에서 맞아요. 한 것뿐인데 야 오늘 발매한 이거를 너 팔려고 산 거야? 팔아먹으려고 샀냐? 이러면서 그럼 막 댓글이 막 욕이 막 돈 많이 벌겠네. 뭐 소고기 많이 사드시겠네요. 막 지랄들을 다 했어. 그런 게 약간 억제력이 돼서 그 당시에는 리셀러와 컬렉터의 선이 되게 확실했어요. 이걸 팔려고 네가 샀으면 너는 리셀러. 사이즈가 안 맞더라도 이거를 너는 갖고 있다가 네가 진정한 컬렉터면 사이즈 교환을 해야지. 이걸 팔고 사는 것도 안 돼.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물론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아니긴 하죠. 그거는 약간 좀 그래. 억지스러운. 그리고 그 당시 커뮤니티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리셀러다. 모든 컬렉터는 잠재적 리셀러다. 그거를 이제 글을 누가 딱 남기니까 막 거기에 막 공감합니다. 저 감론을박이 막 저도 그렇게 생각. 아니야 감론을박이 아니야. 다 거기에 동의하는 막 그런 거였어.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나랑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내가 여기서 제 생각과 다른데요라고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논리는 이런 거잖아. 컬렉터도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정말 순수한 순백의 컬렉터도 언젠가는 리셀러가 아무 때나 돌변할 수 있는 거다. 그 컬렉션 중에 아무거나 파는 순간 리셀러라는 행위를 하는 순간 그 사람도 리셀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완전 반대하거든요. 거의 탈레반 수준의 어떤 그런 기준을 요구해요. 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팔 수도 있지. 맞아. 야, 여러분 생각해봐. 자동차를 내가 뭐 소나타를 타고 있었어. 근데 내가 돈 많이 모아서 이거를 팔고 돈을 보태면 그랜저를 살 수 있어. 할 수 있죠. 내가 그래서 이거를 팔면 난 중고차 딜러야? 아니죠. 이거 팔았다고? 아니죠. 아니잖아. 맞아요. 리셀이라는 행위를 했을 뿐이지. 맞아요. 거기에 뒤에 직업처럼 러를 붙여갖고. 리셀러라고 하기에는 그렇지. 그리고 원래 리셀러는 이런 거를 파는 것도 리셀러라고 하지만 그 뭐 애플 매장 이런 데 가시면은 공인 이렇게 리셀러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있어요. 이거를 이제 업으로 하는 전문적인 그러니까 리테일 스토어도
리셀러 샵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보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아 그럼 나도 리셀러인가? 나도 좀 파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절대 리셀러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생각 갖고 네, 있으면 필요가 없어요. 절대 리셀러가 아니에요. 저도 친한 그 동생들 중에 완전 퓨어 리셀러 애들이 좀 있어요. 있죠. 아, 리셀러 소위 말하는 업자들 있죠. 네네. 아 그리고 여러분 그 혼돈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막 리셀러가 막 나쁘다 이러는 네, 게 얘기를 아니에요.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게 직업이면 네. 직업일 수도 있지. 중고차 딜러가 직업이듯이 맞아요. 직업일 수도 있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잠재적인 리셀러다라는 말에 절대 동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자체를 헤비 프로 리셀러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아까 필요하기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필요하. 오늘 체인소맨 최신화를 보다가 우리 막 또 애니 얘기. 애니를 봐야 돼. 이래서 애니를 봐야 돼. 삶의 지혜가 있다니까. 나중에 보세요. 체인소맨에서 네. 이제 그 마키마상이라고 그 예쁘게 생긴 그 예뻐요, 심지어? 예뻐요. 야쿠자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야쿠자가 저 여보세요 아가씨 필요하기라고 합니까? 우리가 야쿠자가 나쁜 일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빠지면은 저기 뭐 러시아 마피아나 뭐 중국 갱단이 들어와서 더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걷다 대고 딱 받아쳐요. 그거는 아저씨가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는 것일 뿐이지 필요하긴 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뭐 그냥 나는 내가 리셀러면 나 리셀러 하면 되는데 맞아요. 니들도 다 리셀러야. 굳이. 내가 나쁜 새끼가 아니라 맞아. 니들도 다 공범을 만들기 위해서 다 공범을 만들어서 문기질작전.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혼나야 되겠네. 그래서 그래서 얘기 드린 것처럼 나도 신발 몇 개 저기 크림 뭐 스타벅스인데 팔았는데 나도 그럼 리셀러 이런 고민을 하고 아니죠. 있다면 절대 네. 아니에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범고래가 오늘 나왔어. 이거 팔아갖고 투치킨 정도 남겨갖고서는 치킨 사 먹어야지 하셔도 돼요. 그렇죠. 괜찮죠. 우리가 말하는 전부 리셀러는 무슨 뭐 옛날에 뭐 땡땡 매장에서 뭐 무슨 뭐 200 몇 쪽을 막 땡겨다가 맞아요. 그거를 막 이렇게 막 트럭에 실어갖고 이런 애들이 전문 리셀러지. 그러니까 이게 리셀러도 보면 형태가 진짜 다양하고 정말 이 매장 저 매장 땀 흘리면서 뛰어다니면서 막 사가지고 막 이렇게 어렵게 땀 흘려서 모아서 신발을 사서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리스펙이요. 왜냐면 정말 뛴 만큼 가져오고 뛴 만큼 거기에 대한 리셀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서 하는 건데 굉장히 큰 사건이 많았지만 정말 불합리하게 그런 구조를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죠. 그게 되게 뭐 예를 들어 제가 심지어 미국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매장을 갔어요. 근데 매니저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뭐 신발 뭐 사고 싶어서 막 보고 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한 30불만 더 주면 2, 3불 더 주면 빼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던 거야. 그럼 30불 주고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업자들은 그게 이제 한 족으로 안 끝나는 거죠. 그렇죠. 200족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매니저도 돈을 수천 불을 벌겠죠. 그런 와중에 남의 기회까지 뺏어가면서 뭔가 그런 식의 리셀 형태가 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좋지 않나. 안 좋지 않나. 좋지 않나. 나쁘지 않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나라고. 30불 정도면 네. 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이게 컬렉터다 리셀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 리셀러냐 아니냐의 뭐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뭐 어쨌든 컬렉션을 하다 보면은 사고팔고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도 심지어는 사실 제 취향이 아닌 신발을 같이 응모를 넣어요. 이거 돼서 뭐 조금 오르면은 그 돈으로 난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사면 되는 거니까. 뭐 이거를 갖다가 뭐 잘못됐다고 욕한다는 거는 뭐 무슨 탈레반도 그런 탈레반이 없어. 내가 스니커 탈레반인데 나도 해. 그 정도는 그런 거까지 뭐 이거를 트집 잡는 거는 솔직히 그냥 내가 못 사서 배 아파서 그러는 거밖에 안 되는 거고. 맞아요. 문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그런 식의 백도 뭐 하여튼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완전 진짜 전문 업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또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진짜 이 헤비 리셀하는 이 친구들은 실제로 직접 만나서 뭐 밥 먹고 술 먹고 하다 보면은 쓰레빠를 신고 나와요. 왜냐면 그렇지. 좋은 건 다 팔아야 되거든.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는 좋은 이게 거- 사업이고 이게 신발을 내가 좋은 신발 신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맨날 스레파 신고 막 크록스 신고 막 그러고 돌아다녀. 슈프림도 막 엄청 많이 사는데 정작 자기는 안 입어. 안 입죠. 팔아야 되니까. 자기는 잘 입고 돌아다니고 그래. 그러고 입고 있다가 시세고는 또 팔겠지. 입지도 않더라고. 아 그래요? 입는 친구들은 멋있는 친구들이야. 상품을 건드리면 안 되지. 그렇지. 얘들은. 안 건드려. 그 이게 뭐 저기 뭐 저거 나르코스 이런 거 보면은 네. 진짜 이거 오랫동안 이게 마약 파는 애들은 자기들은 안 해요. 맞아요. 맞아. 맞아. 상품에 네, 손대지 않아요. 그럼 판매할 때 맨정신을 잘 팔아야 돼. 그렇지. 그렇죠. 돈잘 살려야 되거든. 슈프림 또 입어보고 또 좋은 거 신다 보면은 아 그래. 못 팔아. 그렇지. 맞아. 그럴 수 있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전문 리셀러들이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요런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진짜 딥다크한 이야기로 들어가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들이 하는 여러 가지 짓거리들 중에 그냥 이렇게 뭐 응모 계정을 뭐 50개씩 돌리고 이런 거는 사실 별 문제도 안 돼요. 걔들이 50개 돌렸다고 50개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 제일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라고 봐요. 백도어 문제랑 이제 이거를 처음에 발매했을 때 아직 프리미엄이 많이 붙기 전에 쫙 매입을 해서 시세를 조작을 하는 거. 요거 두 가지가 사실은 제일 문제가 시세 된다고 조작.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야. 뭐 어차피 걔들도 자신의 공평한 그 추첨 기회를 넣은 거고 혹은 뭐 줄을 서서 그렇죠. 노력을 한 거고 자기가 이제 노력으로 얻어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다른 사람의 기회를 뭐 굉장히 빼앗는다거나 피해를 줬다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요 두 가지는 사실은 이제 이걸 갖고 싶은 모든 사람들의 어떤 기회를 좀 제한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저희 댓글 중에도 백도어 관련 이야기를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글도 있었고. 네, 국내에서도 사실 또 몇 번 뭐 몇몇 매장들에서 막 그랬던 썰들이 많이 들리기도 있었죠. 했고. 근데 또 이 백도어가 참 건드리기가 참 애매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리셀러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백도어를 뿌리 뽑을 수는 없어요. 이게. 아 그럼요. 당연히 못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도 못 사니까 뭐 백도어 해갖고 나쁜 놈들 다 잡아갖고 다 잘라버려야 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명품 샵 이런 데도 백화점 백도 없을 것 같아요. 다 백도 있죠. 다 있죠. 잘 있죠. 그 사람들 뭐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매장에서 1년에 몇천 몇억을 쓰는 사람한테 VIP 고객한테 먼저 빼주는 거를 백도어라 그러면은 파는 거랑 그냥 일반 고객한테 파는 거랑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나이키에서도 리셀러가 우리 매장에서 막 수천만 원씩 쓰고 가. 안 팔리는 신발을 다 사준대. 근데 그 조건으로 뭐 이 신발 다음에 50점만 뭐 나올 때 빼달라 조금만 그랬어. 빼주세요. 그럼 또 안 빼줄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입장이 있다면은 그렇죠. 이게 돈과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 생겨요. 뭐 이거를 잘했다 이게 아니고 이런 일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없애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꾸 또 유혹이 생기고. 다른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정말 딥다크한 얘기를 진짜 많이 해드릴 수 있는데 최대한 순화해서 해드릴게요. 할 말이 많죠. 진짜 제가. 상수 나이키 점장으로 우리 루디 인 더 하우스님이 딱 있는 청렴 결백해. 뭐 직원들한테도 빼준 적이 없어. 이런 분이야. 대단하신 분이야. 근데 직원 아래 직원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 잘해줘. 막 밥도 사주고 막 그런 대단한 분이야. 근데 이번 달 매출 목표가 뭐 7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7천만 원을 하면은 명예. 밑에 애들한테 보너스를 줄 수 네, 있어. 생각하고 있죠. 보너스를 줄 수 있어. 근데 아니, 딱 다른 지금 결과를 보니까 6,500만 원이야. 500만 원이 딱 모자라네. 오늘이 만일이야. 네. 그러면은 이 전자행들이 보통은 어떻게 액수가 좀 적으면 자기 카드를 긁습니다. 맞아. 그거 맞추려고 어. 그렇게 하죠. 맞아. 그거를 맞춰서 애들 많지도 않아요. 10만 원, 20만 원. 상여금도 챙겨주고. 근데 그거면 얘들 신발 하나는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긁고 다음 달에 취소. 취소하고 뭐 더 많이 하자. 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같아요.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 점장님만 손해를 보고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그렇지. 내 돈으로 하는 내 것도 돈으로 한계가 언제까지 있어요. 그렇게 할 거야? 근데
보통 이럴 때 유혹이 들어옵니다. 이럴 때 가장 연약할 때. 연약할 때. 윌 스미스 그 쌀악션 그 사건 네, 때도 그치. 우리 덴젤 워싱턴 형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맞아요. 네가 제일 약하고 그럴 때 악마가 찾아온다. 그렇죠. 이럴 때 중국 리셀러들이 찾아와. 찾아와서 점장님 이러면서 돈 많아, 돈 많아. 점장님 안 팔리는 거 뭐 있을까요? 조던 미드가 있어요. 조던 뭐 미드가 막 수백 개가 막 있어 매장에. 점장님 조던 원 미드 내가 다 쌀게요 점장님. 코인맥이니까 되게 잘 되네. 연기가 좀 늘어났어 지금. 점장님 제가 조던 원 미드 다 살게요. 근데 로스트 앤 파운드 로스트 앤 파운드 자르면 뒤에 30쪽만 놔주세요. 연결. 그러면 조던 원 미드 300쪽 300쪽 내가 살게요. 이렇게 되면 우리 루디 점장님은 그치.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 30쪽만 주면 애들 이거 다 해주고 이번 달 우리 열심히 안 해도 돼. 이걸로 끝나. 목표 얘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천년 결백한 루디 점장님. 우리 루디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네. 고민이 되네요. 이게 남의 이야기라면 야이씨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럴 수 있어도 막상 본인한테 닥치면은 이게 그렇게 그쵸.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럼요. 내일 아니고 뭐 저거니까 인터넷 리플에는 뭐 다 청렴결백하고 아주 그냥 청학동 납셨는데 내일이 되면 안 그렇다니까. 당장 내 앞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이해관계가 생기면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사람이 고민을 하게 돼 있어. 그렇죠. 그리고 그 점장님들도 얼마나 많은 리셀러들이 앞에 자기 매장 앞에 와서 막 그 판 깔아놓고 그러는 걸 봤겠어. 맞아요. 그래, 뭐 얘한테 파나, 얘한테 파나 똑같은데 차라리 우리 애들 좀 편하게 일하게. 그러니까 형 제 말이 그거예요. 왜냐면 지금 어떻게 되면 그게 말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백도어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뭐 백도어 얘기 거기까지 하고 네. 오늘 리셀러냐 컬렉터냐 이야기니까 네. 백도어는 또 저희가 나중에 또 할 얘기가 많죠. 네, 그것만 하면. 네, 그때 또 재밌게 해드릴게요. 그것도 이제 이 리셀러들이 그러니까 리셀러들이 문제가 되는 행위에 지금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제 네. 백도어가 나온 건데 이 또 하나는 또 그런 짓들을 해요. 그 이제 신발이 발매가 돼가지고 원래 이제 발매하고 처음에 이제 갖고 싶어서 산 사람도 많지만은 이거 팔아먹으려고 산 사람도 많기 때문에 원래 발매 직후에 이제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보통 이게 무슨 나이키를 예로 들면은 나이키 공홈에서 금요일 날 발매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택배를 토요일이나 월요일에 받거든. 그러면은 크림에 월요일쯤에 딱 봐야 이게 가격이 제일 싸단 말이야. 그렇죠, 지금 그렇죠. 받아서 던지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좀 총알이 많은 그냥 전문 리셀러라면은 이게 확실하게 되는 신발이라고 치면은 그때 막 매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프라그먼트 스카 조던 같은 거 그건 돈 되잖아. 그건 그냥 막 사는 거야 일단. 그런 다음에 한 몇 달 묵히면은 이게 이제 맞아요. 오르죠. 이제 매물이 씨가 어느 정도 마르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렇지. 이 가진 나만 이제 내가 정하는 게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제. 혹은 뭐 또 자전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일부러 시세를 맞추고 올려, 시세 조작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자면은 20만 원에 발매를 해서 뭐 한 40에서 50선에 안착이 될 수 있었던 게 막 한 80 막 이렇게도 될 맞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그냥 뭐 40에 리셀로 구매하고 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중에는 그렇죠. 막 70, 80 주고 사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그래서 거예요. 막 그거에 좀 파생되는 게 이제 거래 취소가 막 생기잖아요. 생기죠. 네, 막 싸게 올렸는데 올리니까 판매를 해놓고 거래 취소 생겨서 이제 그러니까 못 사는 그런 좀 피해도 생기고 결국은 그렇죠. 그 페널티 묻더라도 그런 뭐. 일이 또 그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낳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리셀러 전문 리셀러들의 악랄한 리셀러들의 행태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있는데 전문 리셀러도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악랄한 게 나쁘다는 거지. 이거를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네. 제가 또 재밌어요. 실화를 많이 하셔. 네, 저 굉장히 더럽고 추잡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를 많이 해주시면 더 풀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끝나는 날이 다가오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구독 좋아요를 많이 합시다. 천천히 풀 테니까. 물론 이런 일은 코로나 이전에, 이후로는 좀 다 사라졌죠.
그렇죠. 사줬는데 우리가 얘기가 왜 여기까지 왔냐면은 리셀러냐 컬렉터냐 하는 이야기에서 진짜 이런 진짜 더러운 나쁜 애들만 빼고는 내가 리셀러인가 이런 고민하지 네, 않으셔도 네.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리셀러는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네. 리셀이라는 행위도 나쁜 게 나쁘다고 아니기 볼 수 없어요. 시장 경제에 일조하는 그렇죠. 네, 이 어떤 어떤 그거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과 어떤 이런 거를 이용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거 아니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나쁜 방법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썩 탐탁치는 않지만은 대단히 머리를 굴리고 혹은 뭐 발품을 팔아서 뭐 이렇게 자기 수입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맞아.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또 이게 예전에 되게 유명 컬렉터들 분들도 지금 막 리셀 샵을 뭐야 말 듣고 이래. 지금 리셀 스토어를 연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럼요. 응. 그럼요. 저 뭐야 옛날에 슈즈움이라고 슈즘 알죠? 좀 오랫동안 이제 신발 쪽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모를 수가 없을 거예요. 한때는 기네스 기록 보유자이기도 했어요. 맞아. 세상에서 제일 많은 스니커 컬렉션을 가진 걸로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었고 지금은 뭐 깨지기는 했는데 그 마이애미에 사는 세 자매가 훨씬 더 많은 컬렉션을 거의 엄청 부잣집 딸내미들 셋이 있어. 아무튼 그분도 원래는 컬렉션으로 해가지고 심지어는 이거를 뭐 박물관이라고 슈지엄이라고 슈지엄. 아예 이름도 그렇게 짓고 하다가 결국은 이분도 뭐 컬렉션 정리도 했다가 옥션 또 같은 데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분은. 맞아요. 네. 그리고 뭐 그렇게 했었고 라스베가스에 유명한 스토어 하는 그 투킥스였나? 투킥스 그 수염나 씨. 거기도 원래 되게 유명한 컬렉터였다가 결국은 자기가 그런 맞아요. 엄청 큰 리셀샵을 열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무한 루프 같은 건데 결국은 컬렉을 하다 보면은 이거를 막 죽을 때까지 따고 가기도 힘들어요. 사실 지금이야 이제 스니커 컬처 자체가 뭐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쵸. 이게 뭐 해봤자 이제 뭐 한 30년 40년 된 문화고 이게 어쨌든 신발은 소모품이고 재질 자체가 뭐 결국은 가수분해 오고 다 빠스라지고 못 쓰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건데 저도 뭐 한때 막 수백 쪽 이렇게 모아 보면서 현타가 오는 순간에 분명히 생겨요. 현타가 오죠. 이게 씨발 뭐 하는 짓이지? 라는 생각이 진짜 분명히 들어요. 그러니까 고작 몇백 쪽 모아보고도 이런데 막 그렇게 막 진짜 수천 쪽씩 막 이렇게 모아본 분들 어느 순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이게 의미가 네. 없는 순간이 맞아. 분명히 올 거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 팔아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은 컬렉의 끝은 리셀인가 싶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그거는 리셀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컬렉터가 리셀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그냥 은퇴지. 그렇죠. 은퇴 및 그렇게 처분. 말하자면 그냥 컬렉션을 팔아버리는 처분이지 거. 정리지 리셀러가 되는 건 근데 아니야. 아마 신발 팔고 다른 걸 또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그 사람이 컬렉터였다가 은퇴해야지 하고 헌타가 와서 처분을 했는데 이씨 돈이 되네 하고 그 돈으로 다시 산다. 그건 이제 그쵸. 리셀러가 된 거지만 그거는 그냥 나는 은퇴라고 봐. 그렇죠. 리셀러가 되었다. 뭐 그게 아니라 그건 은퇴지. 그럴 수. 그렇게 하면은 그 돈이 모르긴 몰라도 막 이제 막 수십억 막 100억 단위로 그렇게 될 건데 그러면 그 양반은 이제 롤렉스를 모으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쪽으로 모아. 가게 그러니까, 된다니까요. 뭔가 다른 걸 하게 네, 돼서 뭐 램보르기니를 미술 작품을 산다든가 뭐 차를 그치. 사든가 뭐 집을 사든가 뭐 이게 그런 게 있죠. 이 수집 욕구는 끊을 수가 진짜 없거든. 뭐든지 맞아요. 이게 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결론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죠. 아유 결론을 사실 내기는 우리가 막 다 해주겠습니다라고 네. 했지만 왜냐면 리셀러들은 알고 있거든. 자기가 리셀러인지 확실히 알고 알죠. 있거든. 아니, 당연히 그럼요. 알고 있죠. 오히려 이 범고래가 나온다고 그럼 저거 사서 팔고서 딴 거 사고 싶은데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나쁜 거야. 하세요. 돈 벌 수 있는데 해야지. 왜 안 해 그걸. 물론 10년 전에는 그것조차 용납을 안 하던 맞아요. 시절이 그 옛날 있었어. 심지어 리셀가 얼마 비싸지도 않았어요. 어. 진짜 비싸지도 않아. 근데 이 스니커 이 씬에는 바이, 셀, 트레이드가 그냥 그럼요. 하나의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예요. 있죠. 그래서 뭐 팔 때 뭐 물론 죄책감 들고 파시는 분 이제는 없겠지만 그 뭐 마음껏 파시고 더 근데- 좋은 거 사시고 근데 하세요. 이게 예전에 외국인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그 리셀을 하는 사람 좀 딥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걔가 뭐라 그랬냐면 They are not a big fan of sneaker. They are just a big fan of money. 이렇게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리셀러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내가
과연 신발과 돈에 어디에 더 팬인가에 어떤 좀 집중을 해보면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뭔가 그 어디에 더 나를 리셀러인가 아닌가 그 리셀러 경계하는 어떤 그런 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저는 그 문구가 되게 크게 와닿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성이 뭐냐. 그렇죠, 처음에 이게 그렇죠. 좋아서 네, 맞아요. 하다 보니까 그 한 얘기를 거냐, 하는 거죠. 아니면 돈 벌려고 하는 거냐의 맞아요. 차이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마무리. 더 이상 길어지면 편집이 힘들 것 같아서 되게 그렇네요. 오늘도 역시 생각보다 더 많이 찍었어요. 많이 네, 많이. 네, 네. 마무리를 좀 하자면 오늘 이야기의 약간 부재와도 같은 모든 컬렉터들은 자매적인 리셀러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순수한 너무나 순수한 컬렉터를 순백이라고 화이트라고 하고 정말 악랄한 리셀러를 블랙이라고 뒀을 때 그러면 신발을 하나 팔 때마다 조금씩 이 점점 물 들어가는 거야. 물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한 개 판 사람은 흰색에 가까운 회색일 거고 수천 개를 판 사람은 검은색에 가까운 진회색일 건데 그렇죠. 이 옅은 회색과 진회색을 같은 리셀러로 얘기한다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아무튼 말은 진짜 잘해요. 그죠? 진짜 말은 내가 이게 내가 오렌지킹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지만 이 말 하나 진짜 기가 막히게 이게 한다니까. 털어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럼요. 기가 막히게 한다니까. 그래서 행사에 저희를 불러달라 이 말입니다. 말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다. 그래, 맞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네.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팔아야 여기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너도 리셀러야. 너도 팔았으면 다 리셀러.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제일 구린 법이야. 맞아요. 구린 게 있으니까 이제 자기 같은 사람들 만들어서 그 안에서 중화되려고 하는 거지. 뭐 스니커뿐만이 아니고 롤렉스도 오픈런 해갖고 아니 지금 제 팔고. 포켓몬 달력을 못 사요. 그렇다면서요? 포켓몬 달력. 아니 롯데리아 포켓몬 달 18,000원에 파는데 그걸 4만원 5만원 올려놓으니까 제가 조카 사주려고 그 그러고. 인기가 스타벅스 많아서 그래. 굿즈도 뭐다 그러니까요. 리셀하고. 포켓몬 좀 사줘 나도.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그게 인기가 없었잖아? 네. 그러면 서운할걸? 근데 아니요 저는 삽니다. 저는 삽니다. 막 다 막 너보고 야 나이 40 먹어서 포켓몬 뭐 조카 달력을 주려고, 사고 조카. 있고 네, 조카 주려고. 그게 막 사람들이 니가 그거 리셀이 되고 하니까 재밌지. 스니커신도 조카 그래서 주려고. 재밌는 거야. 네, 그런 거 때문에. 포켓몬 좀 삽시다. 아무튼 어떤 그런 악랄한 헤비 리셀러만 아니라면은 맞습니다. 뭐 바이셀 트레이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부분이고 그냥 뭐 이런 거에 사실은 또 가끔 화가 나고 뭐 그런 뭐 좀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뭐 어쨌든 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이제 그런 어떤 악랄한 헤비 리셀러들만 좀 우리가 피해서 어떻게 처단해야 돼. 또 걔들을 어떻게 좀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이렇게 해보고 의견이 다르다고 싸울 필요는 없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틀린 건 아니거든. 맞아요. 어쨌든 다 같은 목적이 있고 같은 방향성이 있어서 아무튼 그런 뭐 거니까. 그런 걸로 얼굴 붉히지 마시고 즐거운 취미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건 받아들여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들 올 한 해도 모두들 건강하시고 뭐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아프고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맞아요. 네, 다들 건강하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뭐 덤으로 하시는 일도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스니커 라디오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도 계속 열심히 재미있는 주제들 갖고 열심히 털어볼 테니까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진짜 천명 많이 만들기 진짜 한번 합시다. 천명대면 라이브 진짜 꼭 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렇죠. 네 저희는 우리 아까 그 고민형 드리는 거를 말씀을 안 네. 그냥 받고 싶으신 분은 네. 아무거나 적으시고 인스타그램 아시죠? 아이디만 인스타그램 아이디 네, 골뱅이 과열, 빼고 과열돼 있어서 그냥 또 아니야,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원래 그랬어. 그러려고 그랬어요? 골뱅이 빼고 아. 인스타그램 아이디만 진짜 쿨하다 우리 적어주시고 진짜 쿨하다. 아무거나 적으시고 인스타그램 아이디만 남겨주세요. 기왕이면은 랜덤으로. 여러분들의 그 새해 덕담도 이렇게 네, 하나 맞아요. 남겨주시고 아 좋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아무 해주시면 소리. 되겠습니다. 아무 소리나 해주십시오. 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아 근데 진짜 좀 새해는 좀 재밌는 일 많았으면 좋겠고. 아 근데 진짜 건강해야 돼요 진짜로. 건강하시고 아우 내가 지금 무릎이 안 좋아서 진짜 큰일이야. 그리고 새해에는 꼭 여자친구 예쁜 여자친구 아 예쁜. 네, 너무 예쁜 좋네요. 여자친구 꼭 만나시고 결혼 좀 하시고 이미 틀렸어.
아니 저 형은 만들 수 있는데, 네, 자꾸 저 형은 좀 클럽 화이팅. 습관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과연 24일 날 혼자 집에서 안 나왔겠니? 오, 진짜 쓰레기다 진짜. Said I'm new to your beauty. This song's for my culture. I wanna pay my duties. Cause I'm more than a cutie. Exotic with a booty. She moving like a Madeline in a movie. That's when I told her. I said, oh, baby.